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오피스텔 투자를 하려고 했었었는데 그 물건을 보고 좀 마음에 들어서 그것을 이제 계약을 하려고 이제 부동산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동산에서 소유자랑 통화해보겠다 하고서 내일 알려주겠다 하고서 이제 통화를 끊고 이제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금을 넣겠다, 계약하자 얘기를 했는데 그 부동산에서 급하게 다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소유자가 마음을 바꿨답니다. 그 마음을 바꾼 이유가 음, 본인이 그 오피스텔을 구입하고 이제 좀 오피스텔이 이제 창이 좀 크다 보니까 좀 추우니까 그 이제 외벽 쪽으로 이제 좀 판넬 공사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판넬 공사를 이제 하면서 비용도 좀 나갔고 그래서 싸게 팔기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필 그때 또 그거를 살 때 중개해줬던 그 부동산이 있는데 거기서 왜 그 4천만 원 그 금액에 파냐, 한 5천 이상 받을 수 있는 물건인데 왜 4천에 파냐라고 하면서 다그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요 소유자가 제가 이제 의뢰했던 그 부동산에 전화해가지고 나 지금 못 팔겠다, 그냥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말았습니다. 그게 한 달 전인데 그러고 나서 지금 한 달 정도 이제 흘렀는데 이제 5천 이상 받을 수 있다라고 했던 부동산에서 결국 그 물건 못 팔아준 겁니다. 결국 그 물건 못 팔아주고 그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 부동산 믿고 기다렸는데 매수자인 저 놓치고 결국은 다시 이거를 딴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서 요 얘기가 그 부동산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이걸 알았거든요. 혹시 다시 사실 생각이 없으시냐고, 주인이 마음이 다시 바뀌어서 팔겠다고. 이미 나는 지금 살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살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일단 그렇게 해서 정리된 물건인데, 그 물건에 대해서 제가 왜 그 물건을 제가 투자하려고 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조금 녹화를 하고요. 그 외에 또 잡다한 다른 얘기들도 좀 할 수 있으면 해보려고 합니다. 그 물건 같은 경우가 여기 성남동 삼부 오피스텔이거든요. 아이고, 이거 너무 크게 나오네. 그냥 이렇게 눌러서 보겠습니다. 보시면 요건데 지금 물건이 내려가 있나? 요거였는데 지금은 부동산에서 올라가 있었는데 내려가 있네요. 요 물건인데 그 물건이 이제 35제곱이거든요. 가장 최근 거래된 게 뭐 3,600이었는데 뭐 다른 면적이어도 뭐 다 3,100. 뭐 제일 비싼 거 해봐야 3,600이었는데 제가 이거를 4천에 사겠다고 했었어요. 4천에 사겠다고 했는데 소유자가 마음이 변심이 돼서 못 판다. 아주 뭐 팔면 뭐 딴 거 사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딴 거 사고. 근데 이분이 한 달 정도 있다 다시 전화가 온 거죠. 이 물건이 제가 살라고 했던 이유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여기 성남역에서 걸어가면 한 5분에서 7분이면 가거든요. 여기 인천 2호선 1번 출구에서는 한 5분이면 가고요. 그 안착으로도 갈 수 있고요. 여기 7호선 2번 출구에서는 한 7, 8분이면 가요.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역세권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조용한 편이에요. 이 동네가 좀 조용한 편이라서 괜찮고, 여기 차도로 앞이지만 그렇게 뭐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는 아니어서 일단은 환경적으로 괜찮고, 도로변이기 때문에 또 밝아요. 저녁에도 밝아서 어, 여자분들이 이용하기에도 괜찮은 오피스텔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살려던 뭐 그런 이유도 물론 있지만, 보시면은 요 부분 동진 아파트, 효정 아파트, 여기가 도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인가? 하여튼 정비 사업이 진행이 돼서 여기에 이제 호반 서밋이 들어오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요, 요 바운더리도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돼서 여기에도 이제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브라운스톤 여기 짓는, 여기 시행사가 어디였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짓는 시행사에서 여기도 같이 짓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만큼이 다 아파트, 요만큼이 다 아파트가 되면은 여기에 이제 생활 여건이 좋아질 거라고 이제 추측이 돼서, 여기 뭐 1번 출구든 여기 2번 출구든 나와서 여기에서 활동, 뭔가 좀 누릴 문화 생활이든 뭐 음식 생활은 뭐라, 요식 활동이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활동들을 하고 여기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일단은 제가 요거를 살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고요.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이 성남역에서 지금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 7호선이 연장이 돼서 청라로 들어가거든요. 이 청라로 들어가게 되면은, 물론 이 성남역에서 뭐 청라 들어가는 거 뭐 버스 뭐 한두 번이면 들어가긴 하는데 배차 간격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나중에 지하철이 생기면 지하철에 의존할, 지하철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동을 할 것 같은데, 청라에 많은 호재들이 있죠. 네, 뭐 하나금융도 들어오고 뭐 로봇랜드인가 뭐 그런 것도 들어오고, 하여튼 많은 인구 유발 효과를 줄 수 있는 많은 시설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출퇴근도 가능해요. 물론 청라에서 거주하면 가장 좋겠지만 청라는 좀 비용이 좀 비싸다 보니까 아마 조금 교통편 좋은 데서 출퇴근하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물건이 나중에 청라 출퇴근이든 아니면 7호선 타고 뭐 서울 쪽 출퇴근이든 굉장히 가격 대비 괜찮은 물건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제가 이 영상을 이제 공개를 하면 누군가가 이제 이 물건을 살 것 같은데, 그리고 소유자도 안 팔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게 4천만 원에 일단 나왔었는데, 저는 이거 한 5천만 원 정도 이제 시세가 형성이 될 수 있다고 봤어요. 그 이유가 지금도 물론 월세 임대가, 제가 그 여포수 그 위층 돌아다니면서 거의 거주자분들한테 이제 얼마에 월세 살고 있는지 다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30만 원은 별로 없었고 대부분 35만 원이나 40만 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물론 제가 못 만난 분 중에서는 뭐 30만 원 있겠죠. 근데 제가 마주친 분들 뭐 통계를 내더라도 35만 원인 분들이 많았는데, 곱하기 12를 하고 나누기, 제가 4천만 원이었잖아요. 4천만 원에 살라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수익률이 10%가 나왔어요. 에이? 네, 제대로 계산한 게 맞을까요? 네, 10%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물건 진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들어간 건데, 제가 왜 이걸 5천만 원까지 보냐면, 아무리 수익률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35만 원이라고 치더라도 나중에 이제 이게 청라까지도 연결이 되고 여기 경인고속도로 요쪽 일반화도 돼서 공원도 되다 보면은 이쪽 환경이 많이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파트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새로 짓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변 여건도 좋아지면은 40에서 45 정도거든요. 근데 45 정도 이제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수익률이 4천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13%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5천만 원도 충분히 되는 게, 45만 원 곱하기 12 나누기 5천만 원을 해도 제가 아까 투자했던 수익률이 나와요. 10.82.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월세를 받고 나중에 팔 때도 한 5천만 원 정도는 넉넉하게 받겠다. 샀을 때 계산 방식으로 똑같이 10.8% 저수익률을 봤을 때는 이 정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봤던 게 요 라인 7호선 라인에 비슷한 오피스텔이 있는지 확인을 했어요. 비슷한 오피스텔이 있으면 평당가가 얼마인지.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일단 면적이 그게 한 10평대 됐나요? 이게 한 전용 면적이 그것도 한 25 됐던 것 같은데 여기는 8,500이에요. 한 2배 돼요. 그리고 2004년에 졌어요. 그 삼보 오피스텔도 한 2000년 초반 됐거든요. 그렇게 연식 차이 안 나는데 이쪽은 따블이에요. 8,500. 그다음에 또 딴 데. 그다음 볼까요? 얘는 연식이 얘는 신식이니까 얘는 이따 패스할게요. 자, 얘도 한 연식 3부랑 비슷하네요. 9평 전용 9평짜리가 9,800. 얘 좀 크니까 좀 작은 거 찾아볼게요. 좀 더 작은지. 요게 좀 비슷하네요. 9천만 원 정도 나오죠. 물론 이 겉에가 얼마나 더 깨끗한지에 대해서는 일단 그 부분은 일단 비교는 안 할게요. 그리고 여기 9천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상동역 같은 경우는 주변에 공원도 많고 여건이 괜찮아요. 뭐 좀만 가도 여기 홈플러스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부천시장 이쪽 백화점도 있고 그러니까 여건이 훨씬 좋긴 한데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남역은 여기랑 비교하면은 정말 별로죠. 여기 여건이랑 비교하면 별론데 향후에 조금 더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게 되면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2배 차이잖아요. 아까 9천이었잖아요. 연식은 좀 비슷한 편인데 한 9천 정도 나왔으니까 8천 얘는 좀 작으니까 얘는 패스 25 정도니까 한 9천 정도 되는 것 같아. 8,500에서 9천 정도 되는 건데 그러면 성남역이랑 비교하면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좋으니까 한 2배 정도 차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환경이 아직까지는 성남역이 뭔가 이렇게 뭐 대단한 어떤 상업시설이 있는 따기 것도 아니고 특정한 어떤 무슨 깔끔한 어떤 뭐 공원이나 어떤 어떤 쇼핑 같은 거 할 수 있는 어떤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지는 않기는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 도로가 간선화되면서 저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많이 좋은 시설들이 많이 찰 것 같은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건 너무 저렴하다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이쪽 서구가 의외로 업무와 업무단지식으로 해서 이런 공단들이 되게 많아서 출퇴근하기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살라고 했었었는데 그 소유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의사를 번복하면서 더 많이 받아준다라는 사람 때문에 번복하면서 저한테 못 팔았어요.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 몇 년은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 월세 수익은 월세 수익대로 가져갈 수 있고 양도 차익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000만 원 정도는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사겠죠. 제가 돈이 좀만 더 남아 있으면은 제가 이걸 살 텐데 하는 아쉬움은 조금 있네요. 그리고 이 오피스텔 제가 한번 이전에 사진 찍은 게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오피스텔이 그 층고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복층형 오피스텔이었는데 음, 그 사진 찍은 게 여기 있어. 어디다 뒀으려나. 내가 그 구입을 안 해가지고 지웠을 수도 있는데. 어, 참. 이래서 영상 찍기 전에 뭔가 준비를 해놔야 돼. 그냥 즉흥적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못 찾겠네요. 제가 그 사진 찍어놨었는데
휴대폰 빼고 이쪽에 그 오피스텔 찍은 게 찾았다. 이건가 보다. 찾았네. 자, 요거네요. 자, 이게 좀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요거가 이 삼부 오피스텔 그 복층 구조로 된 위에 올라와서 찍은 거고요. 복층에 있는 창문, 에어컨 이렇게 찍었어요. 이거 보시면 제가 이런 거 찍은 이유는 혹시 물건에 하자가 있을까 싶어서 그때 인장하면서 찍었던 거고요. 이렇게 층고가 굉장히 높죠. 이거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외부를 보면 이렇게 요 위치거든요. 잠깐만 이렇게 SK니까 요 위치네요. 요 위치. 요 위치고 이쪽은 옆면이니까 안 보이고 이쪽이고 이거는 이제 복도에서 본 이 집 모습입니다. 이 창문을 열면 거기가 보여요. 열면은 거기랑 연결됐어요. 복층 구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층 그 윗부분이 이쪽이에요. 그래서 여기 창문을 열면 여기랑 그다음에 저쪽 전면부에 있는 창문이랑 같이 열면 이 맞바람이 불어가지고 오피스텔 치고는 환기가 상당히 잘 될 것 같은 그런 거였어요. 이거 오피스텔 내부 모습이고 관리비는 4만 원. 이거 제가 밤에 왔던데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도로변이라서 되게 밝고 좋더라고요. 요 부분. 아무튼 이렇게 돼 있었어요. 시설 자체는 화장실이 좀 너무 작은 것 빼고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월세 수익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요거를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하는 아쉬움이 좀 남고요. 그래서 제가 요걸 보면서 내가 깨달은 게 물건을 팔 때에도 기회가 반드시 있고 살 때에도 기회가 있는데 이 파는 분도 이 임자를 딱 만났을 때 단호하게 이 금액에 팔자라고 마음먹었으면 팔아야 되는 것 같아요. 괜히 물론 시기가 좋은 시기여가지고 계속 누군가가 살 사람이 나타나면 상관이 없지만 이게 확실히 시장 상황이라는 게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잘 판단을 하고 판매를 유보할지 아니면 실제로 판매를 실행에 옮길지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번 요 삼부 오피스텔 소유자처럼 이런 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중개사로서 이제 물건들을 이제 중개하다 보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부동산을 이제 선정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깨끗한 집, 이쁜 집 이런 거 소개해주는 부동산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꼭 알아셨으면 좋겠어요. 깨끗하고 막 이쁘고 막 화려하고 요런 집들은 약간의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면 신축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집들은 이제 깡통 전세가 될 확률이 높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전세 계약 뭐 요런 경우들이 많아서 일명 바지 사장에게 넘기는 전세 끼고 넘기는 이런 형태들이 많은데 이 전세 구하시는 분들이 꼭 그런 거는 크게 보증보험 된다라는 이유로 크게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계약을 해버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안전한 집, 좀 오래됐지만 깨끗하게 리모델링한 공동주택 가액이 조금 높은 이런 집을 소개해드려도 눈에 안 차셔서 그래서 결국은
다른 집 찾으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뭐 마음에 드는 집 찾아가는 거 맞는데 좀 약간 리스크가 있는 그런 집들에 이제 혹하시는 거 보면 좀 마음이 조금 아픕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도 안전한 전세를 좀 얻고 싶으신 분들은 공동주택 가격이 조금 높은 그런 집, 그리고 약간 신축보다는 약간 구축이어서 대지 지분이 조금 더 있는 그런 집들인데 좀 깨끗하게 리모델링 했다. 그러면 그런 집 구하시는 게 굉장히 안전하고요. 그냥 그런 데서 이제 사시다가 이제 좋은 집 사셔서 구매하셔서 이사하신 그런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봤고요. 그리고 손님분들이 요즘은 거래하기 전에 대부분 이제 뭐 사진 달라고 그러는데 사진 안 주면은 또 연락도 안 해요. 그냥 잠수예요, 잠수. 그래서 사진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중개사분들은 물론 사진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근데 없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공동중개하는 경우에는 없는 경우도 많아서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문자로 사진 보내주세요. 사진 보여주면은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그 중개사분이 물론 사진 있으시면 보내주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진 보내주면은 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그래 다른 데서 구하세요라고 하면서 그냥 마음을 접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진 보내주세요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중개사를 믿고서 신뢰하고서 거래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뽑아서 다 문자 보내서 그중 사진 받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선택해서 하실 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이 좀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깡통전세나 이제 공주 가격이 아슬아슬한 요런 집들, 그런 집들 또는 이제 조금 이제 바지 사장인 게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잔금 조건부 임대차 계약 요런 데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할 필요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손님분들 중에 제가 제일 어려웠던 손님이 그거인데 이 지역의 월세 시세가 얼만데 얘들 이 지역의 투룸 월세 시세가 뭐 500에 40 정도인데 500에 30에 구한다 그러고 또는 500에 40을 할 텐데 방 하나를 더 플러스 해달라 그러고 방 3개를 해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좀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은 잠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잠수예요. 그리고 어, 월세 한 40. 그리고 LH 전세로 뭐 예를 들어 1억이다, 1억 1000이다, 1억 2000이다 그러면 나는 주차는 확실히 돼야 돼요. 제 주차 전용 공간이 있어야 돼요.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전 무조건 있어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 있고요. 방 두 개, 원래 LH도 전세 한 1억 2천이면은 구축 빌라 정도. 그러니까 저희 여기 인천 서구 쪽으로 쳤을 때에는 구축 빌라로 치면은 한 방 두 개 거실 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빌라 정도 되는데 뭐 방 3개를 달라든가 아니면 신축 빌라로 방 두세 개짜리 이런 거 해달라든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도 뭐 손님들한테 뭐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정도 이게 마음이 좀 접어지는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도 한번 찾아는 다 보고 적기는 하는데 제가 제 바운더리에 있는 지역, 예를 들어 서구 전체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매일같이 매물을 조사를 하고 시세를 조사하고 방 몇 개당 얼마. 그러니까 뭐 평당 다세대 같은 경우는 평당 임대 시세가 얼마,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당 임대 시세가 얼마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계산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딱 물어봤을 때 이분이 어느 정도까지 된다 그러면 그 정도 해당하는 면적이 나오는데 그게 넘거나 준공연도가 또 적은 거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이제 소개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나름의 양해를 구하고서 뭐 최대한 좋은 물건을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약간의 이제 좀 시세는
이 지역의 시세에 대해서 좀 잘 확인을 하고 조금 집을 구한다고 좀 물어봐셨으면 좀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고요. 무조건 싼 집, 그러면서도 본인이 요구하는 어떤 조건들, 뭐 남향이어야 된다든가, 뭐또 풀옵션이어야 된다든가, 고층이면 안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전에 일단은 조금 그 비용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작심을 좀 하시고, 네, 좀 찾아보시면 조금 더 좋은 매물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쁘고 좋은 집, 그리고 새 집을 찾다 보면은 약간 좀 위험한 집을 고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골라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금액대에 맞는 집, 그리고 이왕이면은 조금 뭐 구축이든 아니면 좀 층수든 뭐든 어떤 조건이 몇 개 정도가 이제 부합하지 않더라도 내가 중요시 여기는 조건이 부합한다면 그 집을 구하는 것이 나중에 이사 가실 때도 편하고, 이게 뭐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일이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그런 집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집들을 구하시는 게 더 낫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살려던 오피스텔 얘기를 하다가 하면서 이제 그 막 뭐 덧붙여서 제가 이제 거래를 하면서 이제 조금 어, 중개하기 좀 어려웠던 고객들, 그리고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제가 좀 전달해 드렸는데요. 음, 집은 최대한 많이 알아보는 게 좋긴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이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진실되게 물건을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동산, 그리고 계약하면 그냥 끝내는 부동산이 아니라 계약을 하고 나서도 살면서도 어떤 분쟁이나 어떤 궁금한 점들이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동산들을 어, 만나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동산이 되기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음, 일단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여기까지로 하고 영상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